안녕하세요, 백만술입니다. 요즘 무지무지 날씨가 덥네요.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쌀 이야기 한번 해보죠. 7월 19일 온라인 쇼핑몰인 옥션에 후쿠시마산 쌀이 판매 등록되어 노출된 일이 있었죠. 참고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14개 현에서 총 27가지 농산물을 잠정적으로 수입 중단하고 있어요. 당연히 쌀도 포함되어 있죠. 이 유통업체 측은 프로그램 오류로 후쿠시마산 쌀이 노출되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그에 앞서 KBS 프로그램인 지식체지 프로젝트 배짱에서는 원전 폭발 8년 후쿠시마는 안전한가? 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보았는데요. 사실 이거 보고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방사능 오염토를 제염하고 쌓아둔 더미 옆에서 버젓이 벼농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사능 수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거죠. 프로그램에 따르면 사람이 근접할 수 있는 후쿠시마 원전 가장 가까운 곳, 한 3km 정도가 되나 봐요. 이곳은 일본 정부 방사능 공고 기준치의 36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30km 떨어진 아테데 마을, 방송에 나온 곳이죠. 여기에서는 오염토 더미 옆에서 별을 기르고 있고요. 이곳도 일본 정부의 방사능 목표치의 3배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트위터에 이런 사진도 공유되었더라고요. 이건 코미디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이 페이지는 삭제된 듯 해요.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에 후쿠시마 관련 프로그램과 다큐 등으로 링크 걸어둘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산 쌀이 현지 편의점의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대형 덮밥 체인, 그리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받는 호텔의 식당, 이런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판매 행태를 띠느냐 보았더니 가정용 쌀은 현 단위까지 생산 지역을 표기하면 되지만 산업용 쌀은 국내산으로만 표기하면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국내산은 일본 현지 국내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유통시키겠다는 강력한 정부 의지와 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판매를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에요. 2011년에는 후쿠시마산 쌀을 아오모리 쌀로 포대가리한 정황도 포착되었죠. 사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3, 4년 후부터 쌀의 생산을 재개하고 유통시켰다고 합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3월 일본의 농림수산성 조사를 인용해서 2017년 6월까지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된 쌀의 출하량 중 산업용이 65%를 차지했으며 이 수치는 일본 지자체 중에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이 그랬으니까 아마도 2018년, 19년은 그 수치가 올라갔겠죠. 국내에서도 이런 불안감을 잘 보여준 사례가 한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국내에 시판 중인 CJ 햇반, 즉석밥이죠. 1인 가구인 저도 자주 애용하는 상품입니다. 이 햇반에 들어간 미강 추출물이 일본산이라서 CJ 쪽에 정확한 원산지 표기를 문의를 했대요. 그런데 CJ 측은 미강 추출물 공장이 후쿠시마로부터 600km 이상 떨어진 공장이며 원산지는 어딘지 기업 비밀이라서 말해줄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후쿠시마산 쌀이 일본 전역에 유통되는 시점이라서 더욱 논란거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전 후쿠시마산 쌀이 이렇게 산업용으로 일본 전역에서 유통되고 있다면 사케는 안전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제 채널은 맥주와 전통주를 중심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입니다. 일본 주세법상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전히 쌀과 입국, 효모, 물로만 만들어야 되는데요. 제 전통주 관련 영상들을 보시면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쌀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쌀을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이 술을 만드는 겁니다. 후쿠시마 인근은 일본에서도 쌀을 많이 재배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죠. 당연히 원료인 쌀의 수급이 쉬운 지역이라 양조장도 꽤나 있을 것 같은데요. 매년 이뤄지죠. 2016년 사케 페스티벌 때는 한 시민단체가 오염 지역에 있는 양조장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관련 양조장과 제품들은 자막으로 남겨둘게요.
그리고 작년 12월 홈플러스에서 후쿠시마산 사케를 판매하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국내에서 유통되는 걸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들어둔 그 방사능 가이드라인 있죠. 100베크럴 그 이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가 1이 나온 건지 99가 나온 건지 아니면 불검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후쿠시마 가공품이 총 162톤 수입되었는데 그 중에 쌀로 빚은 사케가 37.9톤이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공품을 수입할 때마다 정밀 검사를 통해 세슘과 요오드 방사능 검출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표본조사 방식이라서 조금 불안한 거는 사실이에요.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표기와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일본산 가공품의 방사능 수치를 표기한다는 거 요거 조금 힘들겠죠? 제 희망사항이에요. 이참에 사케 좋아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양조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청주들을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요. 2017년 말 국세청 기준으로 943개의 주류 면허가 발급되어 있는 거 모르셨죠? 수치상으로 943개의 전통주 양조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대단하죠? 맥주 양조장은 109개고요. 올해 초 세미나에서 듣기론 맥주 양조장은 올해 120개가 넘게 그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 술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 즐거운 일이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100만 술 채널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나라 양조장을 모두 스케치해 보는 거, 이게 100만 술이 가지고 있는 꿈인데요. 가능할까요? 이 꿈을 이룰 수 있게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분들 항상 안전한 먹거리 지켜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 방사능 이슈가 있는 일본산 식재료나 가공품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식약처 힘내세요. 파이팅! 그나저나 아사히에서는 후쿠시마 한정판 맥주를 낸대나 뭔대나 자, 여러분 그럼 다음 클립에서 만나요. 빠이.